삼성전자는 불과 며칠 전 차세대 AI 메모리인 HBM5를 공개했습니다. 2나노 베이스 다이, 새로운 열관리 기술,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꺼번에 연결하는 삼성전자만의 강점까지 시장에 꽤 강한 메시지를 던졌죠. 그런데 오늘 장 초반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약 3% 가까이 밀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좋은 기술 뉴스가 나왔는데 왜 주가는 바로 따라가지 못하는 걸까요? 이게 삼성전자 방역이 실패했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최근 너무 빠르게 오른 주가가 잠시 숨을 고르는 과정일까요? 오늘은 이 조정을 단순히 무섭다고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금 어느 구간에 들어왔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조정이 기회인지 함정인지는 HBM5라는 이름보다 외국인 수급과 실제 돈이 되는 제품을 보면 훨씬 선명해집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정말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시장은 삼성전자를 더 이상 그냥 D램 잘 만드는 국민주로만 보지 않기 시작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투자가 커지고 HBM과 서버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도 다시 AI 공급망의 중심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늘 한 단계 앞을 봅니다.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오릅니다. 그 다음에는 기술 발표로 오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술이 실제 고객 인증으로 이어지는지, 양산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수율이 안정되는지, 실적에 얼마가 찍히는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바로 그 구간에 들어온 겁니다. HBM5를 공개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 언제 돈이 되느냐는 거죠. 삼성전자가 공개한 HBM5가 왜 주목받았는지부터 쉽게 봐야 합니다.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GPU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메모리입니다. AI 연산이 커질수록 GPU는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받아야 하죠. 그런데 속도가 빨라지고 칩을 더 높게 쌓을수록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열을 제대로 빼지 못하면 성능이 떨어지고 동작 안정성이 흔들리고 불량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5의 2나노 공정으로 만든 베이스 다이와 HPB라는 별도의 열 전달 경로를 적용하겠다는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고성능 엔진을 만들면서 냉각 통로까지 같이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파운드리와 로직, 패키징까지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통합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HBM5는 미래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을 바로 움직이는 건 HBM5 목업이 아닙니다. 지금 돈이 되는 건 HBM4이고 다음 실적 기대를 만드는 건 HBM4입니다. 삼성전자는 HBM4를 이미 양산하고 있고 엔비디아 베라 루빈 플랫폼을 겨냥한 제품으로 소개했습니다. 또 HBM4는 고객사의 샘플 공급을 시작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흔들린다고 해서 HBM5 기술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이 HBM5의 미래 가치와 HBM4의 HBM4의 현재 실적을 구분해서 보기 시작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HBM5라는 꿈도 필요하지만 HBM4와 HBM4가 실제 납품과 매출로 연결되는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HBM에서 SK 하이닉스보다 늦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기대하면서도 한 번 더 의심합니다. 샘플은 잘 나왔나? 고객 인증은 통과할 수 있나? 대량 양산을 해도 수율이 유지되나? 정해진 시간에 물량을 맞춰줄 수 있나? 엔비디아와 글로벌 빅테크가 실제로 삼성전자 물량을 얼마나 가져갈까? 이 질문에 답이 나와야 삼성전자는 단순한 HBM 방역 기대주에서 AI 메모리 실적주로 완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조정은 어쩌면 시장이 삼성전자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만 보여줘도 됐습니다. 이제는 앞서갈 수 있다는 걸 숫자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조정을 볼 때 외국인 수급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휴장 전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6월 2일, 코스피는 장중 9,000선 바로 앞까지 갔다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6조 원 넘게 순매도했고 삼성전자도 외국인 순매도가 1,300만 주를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는 상승 마감했죠. 이 장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에 대한 국내 자금의 기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외국인이 최근 상승을 아직 편하게 추격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싫어해서 파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급등한 대형주에서 수익을 일부 챙기고
환율과 금리, 중동 리스크를 계산하면서 위험을 줄이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 매도가 계속된다면 삼성전자 상승의 속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도 같이 봐야 합니다. 6월 2일 원달러 환율은 다시 1,510원대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실적에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기준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불안하면 외국인은 좋은 반도체 뉴스가 나와도 한국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기 어려워집니다. 삼성전자 조정이 기회가 되려면 회사 뉴스만 좋아서는 부족합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미국 금리가 급하게 튀지 않고 외국인이 다시 한국 반도체를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SK하이닉스와 비교하면 삼성전자가 왜 더 흔들릴 수 있는지도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핵심 공급사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최근 보도 기준으로 글로벌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1분기 약 58%의 점유율을 차지했고 삼성전자는 약 21%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이닉스는 현재의 공급 우위를 보여주는 회사고 삼성전자는 미래 기술과 생산 체급으로 따라붙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하이닉스를 볼 때 지금 잘하고 있는 흐름이 유지되는지를 봅니다. 반면 삼성전자를 볼 때는 반격이 실제 점유율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5를 공개했다고 해서 하이닉스의 현재 우위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HBM4이 고객 인증과 양산을 제대로 보여주면 HBM 공급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오늘 조정이 기회가 되려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할까요? 먼저 주가가 밀리더라도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주가가 빠지는 것보다 누가 파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외국인이 계속 강하게 던지고 개인만 받아내는 흐름이 이어지면 조정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 초반 매물이 나온 뒤 외국인 매도가 줄고 기관이 받치고 주가가 저점에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단기 차익 실현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첫 반응입니다. 장 초반 하락만 보고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 종가가 어디에서 형성되는지, 내일도 매물이 이어지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볼 건 HBM4E 후속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를 공개한 건 차세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더 크게 반응할 뉴스는 따로 있습니다. 고객 인증 통과, 양산 일정 구체화, 실제 공급 물량 확대, 그리고 수율 안정입니다. 이 뉴스들이 이어지면 오늘의 조정은 오히려 좋은 뉴스가 실적으로 넘어가기 전 기대감을 잠시 식히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HBM4 발표는 화려한데 HBM4이 후속 성과가 늦어진다면 시장은 다시 삼성전자를 미래 이야기만 많은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게 지금 필요한 건 더 강한 구호가 아니라 고객사가 확인해주는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D램 가격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HBM만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HBM은 가장 화려한 성장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이익의 몸통은 여전히 넓은 D램 시장에서 나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버에는 고용량 D램이 더 많이 들어가고 AI 추론 서비스가 커질수록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메모리 수요도 늘어납니다. HBM4E가 잘 되면서 서버 D램 가격까지 강하면 삼성전자의 이익 체력은 훨씬 두꺼워집니다. 반대로 HBM 뉴스는 좋은데 범용 D램 가격이 흔들리면 삼성전자 전체 실적의 힘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정이 기회인지 보려면 HBM4 기사 제목보다 D램 가격 흐름을 더 오래 봐야 합니다. 낸드와 서버 SSD도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연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빠르게 꺼내 써야 합니다. 그래서 AI 투자가 커질수록 기업용 SSD와 고성능 낸드 수요도 같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과 HBM뿐 아니라 낸드와 SSD에서도 체급이 큰 회사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장점이죠. 하이닉스보다 HBM 이야기는 덜 선명할 수 있지만 AI 데이터 센터 전체가 커질 때 여러 곳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조정이 단순한 흔들림으로 끝나려면 HBM만 강한 게 아니라 D램, 낸드, 서버, SSD까지 업황이 함께 좋아지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수율 이야기도 꼭 해야 합니다. HBM밥에서 D나노 베이스 다이와 열 관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결국 돈을 만드는 건 수율입니다. 수율은 같은 장비, 같은 인력,
같은 시간으로 정상 제품을 얼마나 많이 뽑아내느냐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붕어빵을 굽는데 10판을 구웠을 때 멀쩡한 붕어빵이 9판 나오는지 5판만 나오는지의 차이예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분량이 많으면 마진이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율이 안정되면 고객사는 물량을 더 맡길 수 있고 삼성전자는 같은 공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HBM5의 열관리 기술도 결국 성능과 안정성, 수율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주가가 다시 강해지려면 기술 설명이 수율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진짜 강한 삼성전자 장세는 삼성전자 혼자 오르는 장이 아닙니다. HBM 생산이 늘어나면 본딩 장비와 검사 장비, 패키징 기판, 소재가 필요합니다. 서버 D램 투자가 늘어나면 전공정 장비와 부품 수요도 따라옵니다.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전력 장비, 변압기, 전선, 냉각 시스템까지 돈이 번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더라도 반도체 장비주와 소재주, 패키징주가 버틴다면 시장은 AI 반도체 사이클 자체를 의심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뿐 아니라 하이닉스와 소부장, 전력 인프라까지 한꺼번에 흔들린다면 그때는 시장 전체의 위험 회피가 커지는지 봐야 합니다. 지수 숫자는 결과입니다. 돈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장에서는 시간축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휴장 이후 첫 반응입니다. 장 초반에는 기다렸던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고 최근 급등한 종목일수록 차익 실현도 거칠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보고 삼성전자 HBM 반격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건 너무 빠릅니다. 반대로 장 초반에 조금 반등한다고 해서 조정이 끝났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해요. 오늘은 매물을 소화하는지 보는 날이고 내일은 그 매물 위에서 주가가 다시 자리를 잡는지 보는 날입니다. 장중 저점에서 얼마나 회복하는지, 거래량이 과도하게 터지는지,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SK 하이닉스와 반도체 업종이 같이 버티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래 들고 계신 주주분들은 오늘 하락 하나만 보고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AI 메모리 방향이 바뀐 건 아니고 HBM4, HBM4E, HBM5로 이어지는 로드맵도 살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가가 빠르게 오른 만큼 기대가 많이 반영됐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새로 따라 붙으려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하락하는 날 바로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외국인 매도가 진정되는지, 주가가 저점을 높이는지, HBM4이 후속 성과가 나오는지, D램과 낸드 업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인지보다 지금 시장이 어떤 가격과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지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돈의 흐름을 더 깊게 보고 싶은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의 등락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 왜 빠지는지, 기관이 어디에서 받치는지, 반도체 대장주에서 소부장과 전력 인프라로 돈이 어떻게 번지는지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자책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HBM2 공개는 분명히 좋은 뉴스입니다. 2나노 베이스 다이와 열관리 기술은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메모리에서 다시 주도권을 잡겠다는 강한 선언이죠. 그런데 주가는 선언만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제 HBM4이 고객 인증과 양산, 수율과 공급 물량, D램과 낸드 가격,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조정이 기회가 되려면 좋은 기술이 실제 돈으로 연결된다는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외국인 매도가 줄고 주가가 저점에서 버티고 반도체 밸류체인까지 같이 살아난다면 이번 흔들림은 급등 뒤에 건강한 숨 고르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HBM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D램과 낸드 흐름까지 약해진다면 조정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삼성전자는 지금 기대감의 주가에서 증명의 주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